1062년 12월 18일 서울에서 태어난 최수종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베테랑이고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남성적인 외모, 깊은 눈빛, 감정 연기력으로 한국 사극의 아이콘이 되었고, 기억에 남는 역할들을 잇따라 맡아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영웅적인 화면 속 인물의 화려함 뒤에 최수종은 더 깊은 슬픔을 품고 있다. 가족을 잃은 슬픔, 명성에 대한 압박, 중요한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죄책감 등에서 비롯된 깊은 슬픔이다. 최수종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88년 그의 어머니 이명자 여사가 세상을 떠난 데서 찾을 수 있는데, 당시 그는 겨우 25살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던 때였다. 이 여사는 어린 시절 심장병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 수종과 그의 형제 자매들을 홀로 키운 단순하지만 회복력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연기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준 사람이었으며, 종종 그에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꿈을 믿도록 격려했습니다. 수정이 영화 사랑과 야망 1987에서 첫 주연을 맡기 직전 그녀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그는 장례식이 끝난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아내 하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거기에 없었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KBS 오디션에 바빴는데 돌아왔더니 그녀가 없어졌어요. 작별 인사도 못하고 사랑한다고도 못했어요. 그 상실로 그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슬픔을 그는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는 종종 서울 외곽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흰 꽃다발을 손에 들고 조용히 서서 마치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사과하듯이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가족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수종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드라마 전원일기 1995년부터 1996년에 출연한 뒤 한국 최고의 배우로 떠올랐을 때 그가 짊어져야 했던 명예와 기대에 대한 압박감이었다. 그는 모든 역할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 영화가 예상한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종종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2000년 하히라와의 인터뷰에서 혼자 방에 앉아 울던 날도 있었다며, 관객을 만족시킬 만큼 잘하지 못할까봐, 계속할 만큼 강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명성은 영광을 가져왔지만 부담도 가져왔고, 특히 대중과 언론의 부정적인 논평에 직면했을 때 그는 조용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수종은 1994년 하히라가 임신하고 첫 딸 최윤서를 낳았을 때 함께하지 못해 큰 슬픔을 겪었다. 당시 그는 한국의 외딴 상안 지역에서 야망의 촬영을 하고 있었고,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곧바로 서울로 돌아올 수 없었다. 윤서를 낳을 때 히라의 목소리를 전화로 듣고 울었어요. 그는 1995년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나쁜 남편, 나쁜 아빠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슬픔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무력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가족보다 자신의 경력을 더 중시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최수종의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 즉 어머니의 죽음과 명예에 대한 압박,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죄책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긴 밤을 지사으며 흘린 눈물이나 촬영장에서 외로운 낮을 보낸 눈물뿐만 아니라 차분한 외모와 일에 대한 헌신 뒤에 숨은 조용한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2025년 인터뷰에서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것은 나의 일부이고 내가 남은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수종의 경력은 서울의 무명 젊은 배우에서 한국에서 존경받는 TV 스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주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40년이 넘는 연예계 경력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쓰라린 실패도 겪었으며 기쁨과 절망으로 울게 만드는 노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극의 제왕 중 한 명인 최수종은 관객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공. 최수종의 배우 생활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그해 KBS의 가족 드라마
사랑과 야망 1887에 출연하면서부터였다. 이를 통해 그는 처음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캐릭터를 통해 살아가는 느낌을 좋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전환점은 1995년에서 1996년 MBC 사극 전원일기에서 찾아왔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조선의 건국왕 이성계 역을 맡았다.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50%를 달성하며 90년대 가장 성공적인 드라마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이름을 톱스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드라마가 끝난 뒤 김종학 감독에게 전원일기가 시청률 신기록을 깼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것이다. 이 역할로 그는 1996년 A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이는 그의 경력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전원일기에 이어 태조 왕건 2002에서는 왕건 역을 대조영 2006-2007에서는 대조영 역을 맡아 꾸준한 인기를 누렸다.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 그는 영웅적 인물들의 강인함과 감정적 깊이를 묘사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한국 역사 영화의 상징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2008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관객들이 각각의 역할을 통해 역사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사극 외에도 감동적인 전쟁 영화인 동지들 2010과 정치인 역할을 맡아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다. 2023년 그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40년 이상 끊임없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실패. 하지만 최수종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원일기의 성공 이후 그는 1998년 SBS 현대극 야망전에서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을 때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영화는 예상했던 시청률 평균 15% 미만을 달성하지 못했고 매력적이지 않은 각본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영화가 끝난 뒤 하힐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보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관객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실망을 안겼다고 생각해요. 이 실패로 인해 그는 한동안 스크린에서 물러났고 역사적 역할을 넘어서는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또 다른 실패작은 2014년작 불꽃 속으로에서 전쟁 중 사업가인 박태형 역을 연기한 것이다. 비평가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대중적인 관객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여 겨우 6%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집에서 그는 딸 윤서에게 저는 그 역할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실패는 그의 경력에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도 입혀 그로 하여금 자신으로부터의 의심과 압박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최수종을 울린 노력들. 최수종은 결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태조 왕건에서 왕건 역을 준비하기 위해 이전 촬영 중에 허리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승마, 칼싸움, 조선 역사 공부를 배웠다. 그는 이병훈 감독에게 말에서 떨어져서 고통에 울었던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2002년 이 영화가 성공을 거두어 대상을 수상했을 때 그는 당시의 노력을 회상하며 상을 받는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시상식 후 하힐에게 행복해서 울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고 울었습니다. 그를 눈물 흘리게 한 또 다른 사건은 영화 컴라데스를 촬영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위해 그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의 고통을 연기해야 했는데 이는 그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겪었던 감정적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힐에게 매 장면이 끝날 때마다 탈의실에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이전 세대의 고통을 다시 겪는 것 같아요. 영화가 완성되어 관객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는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부심과 안도감에 울었습니다. 최수종의 눈물은
그녀의 끊임없는 인내와 열정의 증거이며 실패를 일어서려는 동기로 바꿨습니다. 최수종은 맹목적으로 명예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 가장 큰 업적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한국 역사를 기리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 유산을 남기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경력 초기부터 장애물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수종이 항상 열망하던 업적 중 하나는 한국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2023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조선을 알고 우리의 영웅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원일기, 태조왕건, 대조영은 이 여정에서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그의 재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을 기리기도 합니다. 1996년과 2002년 대상 수상은 그의 노력에 대한 증거이며 그는 언젠가 한국 문화를 국제적인 관객에게 알리는 역사 영화를 제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태조 왕건을 완성한 뒤 하힐에게 윤서와 민서가 자신들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종이 지향한 두 번째 성과는 사극에 국한되지 않은 다재다능한 배우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2010년 AMB 연기대상 수상 소감에서 저는 영원히 이성계나 왕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컴라데스와 프레시덴트에서의 그의 역할은 그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2001년부터 진행을 맡아온 TV 동물농장 등의 TV쇼에도 참여하여 청중에게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객들에게 내가 새로운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는 2015년에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수종은 또한 항상 젊은 세대와 아빠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한다. 그는 2025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화면에서는 강인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상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서울의 고아원에 기부하.